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에 합격하게 된 나이 많은 왕수생이자 두 아이의 엄마 또 기간제를 병행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첫 논수령이 시작됐었을 해에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올인을 했고요. 그 당시 0.33점으로 1차를 탈락하고 그 이후로는 뭐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거를 이제 병행하면서 시험은 그래도 보러 다녔으나 공부를 하지 못했고 2021년도 대비 시험을 위해 올인을 해서 1합은 했지만 채탈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광탈을 했고 그리고 올해 이번에 1차 점수 88.67로 컷에서 10.67 높은 점수로 1차를 붙었고 2차는 90.17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해외에 3년 정도 살던 경험은 있고 토익은 좀 오래됐지만 950점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이나 아니면 육아 병행 중이시거나 기간제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시연팀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21년도 대비로 처음 다시 올인을 하면서 컷보다 이제 0.33점 높게 붙고 채탈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가채를 했을 때는 한 71점 전공 점수가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 점수를 받았을 때는 66점이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답안을 분석해 본 결과 저의 서술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라이팅 실력을, 장문 실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강사팀을 알아보던 중에 최 팀만이 유일하게 라이팅 실력 향상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서서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과목별로 자신의 공부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2021년도 올인했을 때부터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공 공부 방법이 다들 비슷하고 뭐 강의를 듣고 또 스터디를 하고 단어를 외우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합격 속에서 다들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쫓아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을 파악하고 자기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스스로 직접 책을 선택하고 강사를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 전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은 기출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 그리고 7월부터는 매주 실전 모고에 시간을 재서 응시하는 것, 그리고 또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학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암기까지는 무조건 추천하는 바입니다. 우선 영어학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들 이제 보시는 AEP, 트포 이런 거는 21년도 때 강의로 다 이미 단과 강의로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강의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 대비해서 제가 총사론이 약하다는 생각에 최진우 선생님 신텍스 그 원서 강의를 수강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강을 하면서 통사론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였습니다. 또 재작년에도 TG 최진호 원서 강의를 신청해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교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보시는 루이스 교재를 많이 돌려봤었고요. 그리고 저는 루이스에 없는 기출 2002년도부터 찾아서 한 번씩은 다 풀어보면서 혹시 처음 보는 개념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영교는 그 출제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기출에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는 그 원서 강의나 이제 강사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듣고 또 기본 이론서나 또 원서를 본다면은 TBP나 애플 정도는 꼭 챙겨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영과 문학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1차 대비의 관건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영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잘 맞추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영어학은 어려우면 다 틀리고 쉬우면 다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영과 문학은 그 순간순간의 집중력과 또 순간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지식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데 대부분 틀리고 나서 스터디원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은 왜 틀렸는지를 봤을 때 실수인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신 바짝 차리고 빈칸 기입형은 다 맞추겠다는 의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공부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일단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를 읽어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영자 신문 같은 걸로 메인 아이디어 찾기 연습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연습을 하면은 오역이 발생해도 메인 아이디어는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해하는 습관이 잘 고쳐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용 지문을 빠르게 읽다 보면 한 줄 한 줄 놓쳐서 전체 오역이 발생하기도 하고 빈칸도 자주 틀렸고 또 서술조차 막 엉뚱한 답을 혼자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확하게 한 줄 한 줄 정말 놓치지 않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라인 바이 라인 스터디를 했었고 또 영어 순회라는 그런 문제집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구문 독해를 좀 스터디를 병행하면서 특히 또 한글 번역이 있는 문제집을 좀 위주로 샀어요. 탭스나 넥서스 같은. 그래서 내가 해석했을 때 직역은 됐는데 이 문맥상 이 전체 이 글쓴이가 시사하는 바, 의미하는 바를 그 뉘앙스까지 캐치하려면 한글을 읽어야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한글 번역본을. 그래서 잘 번역된 그런 한글 번역본까지 있는 걸 골라서 그런 글의 맥락과 뉘앙스까지 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그런 이제 빈칸 답을 저는 액션 리서치 빼고는 빈칸은 다 맞았는데요. 재작년도 그랬고 항상 이제 빈칸 답에 뭐가 들어갈지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빈칸 후보로 들어갈 만한 단어들은 꽤 이렇게 후보로 올라오지만 왜 하나만 답이 되는지 이거는 이제 김수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설명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안 되고 왜 더 이게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생각했던 연습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측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채팀 7월부터 11월 모의고사 신청해서 정말 매해 인강이었는데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시간을 정확히 재서 정말 그 실제 시험장이나 생각을 하면서 시간 재고 풀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강의도 정말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듣고 리라이팅도 이제 스터디를 아예 만들어서 각자 리라이팅해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라이팅 세미나 강의도 다 빠짐없이 듣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쓴 것도 다 이제 뽑아서 공유를 해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 또 거기에 또 제게 올라가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설령 점수 깎인 예시로 올라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설레임을 가지고 정말 빠짐없이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처음 이렇게 7월부터 시작한 게 2022학년도 대비 시험일 때였는데 그때는 실제로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느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붙겠구나라는 정말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에는 제가 스트레스가 좀 심해가지고 멘탈 관리 부족으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실력 향상을 느꼈기 때문에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채팀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답 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모의고사 틀리면 틀린 문제를 꼭 오답 노트로 유형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틀린 이유도 유형별로 만들었어요. 실수인지 단순 실수인지 뭐 집중력 저하인지 아니면 지식 부족인지 이렇게 분류해서 엑셀 파일로 소팅을 해서 아예 한 자료를 만들었고 그거를 마치 이론서 반복해서 보듯이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꼭 반복해서 읽었어요. 책 읽듯이. 그러면 실수가 정말 많이 줄어요. 그게 내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뭔지 알면서도 사실은 또 풀 때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똑같은 실수를 안 한 게 이번 시험에서 정말 고득점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 싶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처럼 드리자면은 기출 문제 가지고도 실전처럼 연습을 했어요.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인 것 마냥 이제 그 2014년도부터 아니면 뭐 16년도나 17년도 이후로부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시간을 그 한 세트당 1시간 반이 아니라 뭐 1시간 20분이나 10분을 잡고 마치 처음 문제를 푸는 것처럼 반복해서 실전처럼 푸는 시간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익숙하고 그냥 흘러갈 것 같지만서도 그걸 계속 반복해서 몇 바퀴씩 돌리니까 기출 디렉션에 되게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출은
디렉션이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는 거를 항상 느끼고 시험을 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때로는 모의고사에 너무 또 익숙해지면 모의고사에서 요구할 것 같은 답을 실전에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출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거리 잊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네. 2차 준비에 가장 중요시했던 점과 고득점 비결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2차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아는데요. 근데 실연보다 면접에서 훨씬 많이 깎인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깎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서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수업 실연은 저는 1.4 몇 이렇게 깎였어요. 디렉션을 이제 첫 디렉션부터 하나 누락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은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디렉션을 못한 케이스보다는 좀 더 치명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적게 깎였다는 만족은 가지고 있고, 또 올해 시험이 되게 수업 시간이 너무 어려웠다는 평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잘 본 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떠올려 보면 우선은 2차 스터디원을 채팀에서 꾸려주셨는데 그 스터디원들이 모두가 다 2차도 잘하시는 분들이기도 했고 또 텐션도 너무 좋고 서로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피드백 주고 받고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히 수업 실현에는 저희 스터디 팀에 이번에 수업 실현 만점을 받으신 수업 실현 괴물이 하나 계신데 그분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 덕분에 또 점수를 높게 받지 않았나 싶었고, 또 더 중요하게는 최시연 팀에서 이제 2차례 수업 실현과 면접 피드백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첫 피드백 날 와서 구상지를 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구상을 제대로 완전히 못하고 수업 실현을 조금 망하게 했었어요. 그때 피드백을 받으면서 스스로 이제 수업 시간이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 기출처럼 보지 말고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걸 예상을 하고 준비하자라는 마음을 먹어서 실제로도 좀 어렵게 나오고 기출과는 다르게 나온 거에 적응을 빨리 해서 구상을 좀 온전히 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경기 수업 실현은 다들 말씀하시겠지만 상호작용과 뭐 장악력, 이런 자연스러운 수업 연계 이런 거 다 강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위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좀 수업 실현 능력을 향상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면접 같은 경우는 저는 면접 점수가 좀 시책 위주로만 답을 하려고 너무 거기에 이제 너무 거기에 틀어 박혀가지고 시책 위주만 답하다가 좀 핀트가 나간 답을 해서 많이 깎았다 생각은 했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의 지인분께서 이제 면접실, 그러니까 평가실에 그 문 뒤에 앉아 계시는 감독관 역할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수험생들이 와서 대답을 하는데 마치 한 학원에서 똑같이 답을 배워서 달달 외워온 것처럼 앵무새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앵무새 같더라. 그래서 매번 답할 때마다 너무 지루하더라. 지루한데 걔 중에는 갑자기 저의 경험은 하면서 말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렇게 신선하게 들릴 수가 없더라. 그래서 경험을 언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얘기하셨는데,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최시연 선생님께서 저 피드백 주실 때 제가 면접 연습을 할 때 제 경험을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극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잘 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주셨는데, 막상 저는 이제 면접 때 너무 또 긴장하고 시책하고 갔다 보니까 경험도 많은 사람인데 경험 한 번을 언급하지 못한 게 조금 안타깝고, 그러한 이유에서 또 좀 낮게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너무 면접 점수가 낮아서 막 이티 이런 데 검색했어요. 5평가실로 누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5평가실이었는데 5평가실 면접하신 분들 점수 좀 공유하자고 해서 막 저도 댓글 달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낮게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실 운도 존재하니 정말 1차 점수 높은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를 새삼 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신 팀을 임용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추천하신다면 어떤 이유로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21학년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올인할 때부터 다른 이제 전공 영어 그런 단과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원서 강의나 뭐 이런 내용 습득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강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제 강의 시간 중에 잡담이 좀 많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잡담조차 굉장히 동기부여되고 유익하지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강의가 끝나면은 기억에 남는 게 그런 잡담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히 내용적으로 도움 받지만,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가 저에게 강의 시간이 온전히 다 도움이 됐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채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생님들 부터가 진짜 한 명 한 명 학생들의 합격을 진짜 바라는 게 일단 느껴지고, 그냥 수업을 하시는 거에만 딱 초점을 두시는 게 저한테는 정말 잘 맞았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유명한 강사의 막 1년 커리를 탔어도 듣다 보면 강의 듣다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에 뭔가 문제풀이도 좀 부족하고 강의 그냥 동기부여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중간에 막 그렇게 큰 돈을 내고도 강의를 아예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채팅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하게도 담 한 번도 안 빼고 강의를 다 들었다는 게 그리고 시원쌤, 수아쌤, 진호쌤 모두의 강의를 정말 저는 다 집중했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되면 제가 한 분 한 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아쌤은 이제 강의 때 그런 라인 바이 라인 읽어 내려가면서 웬만하면 좀 해석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세요. 하면서 어느 시점, 어느 부분에서 사고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왜 이것은 답이 되고 이것은 안 되는지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실 때, 그 다음번 제가 문제풀이를 할 때 그 사고를 또 반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의를 아예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모의고사 끝나면 정말 들어야 그게 해소가 되는. 또 이제 최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강의를 듣고 있으면 진짜 영어학의 누구보다 전문가라는 믿음이 확 들 정도로 되게 명쾌하게 딱 핵심만 얘기해 주시고, 내용 측면에서는 정말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 않았어요. 저도 나름 옛날에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다양한 영어학 강사님 많이 들어봤고 단과 강의만 골라 들어봤는데, 정말 내용 측면에서는 되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용 문제 풀기에 딱 필요한 정말 이제 그런 것들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처음에 뵀을 때는 말투가 네, 좀 지루하고 좀 특이하신 분 같다 했는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언변이 너무 재밌으시고 빠져드는 스타일이라는 건 정말 수강생 전부가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더 크게는 시험 문제 예측 능력도 되게 남다르셨어요. 재작년부터 막 그런 디스팅티브 피처이랑 풋은 꼭 나온다 이런 말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디스팅티브 피처 맨날 헷갈리고 맨날 틀렸었는데,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진짜 그 부분에 더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런 덕분에 영어학은 시험 보면 항상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완쌤은 시완쌤 정말 언변 좋으시고 말을 이름처럼 되게 시원하게 잘하시는데 귀에 되게 쏙쏙 잘 들리고, 또 저는 이제 세 분 다 항상 1.6배속으로 들었는데 그래도 되게 잘 들렸어요. 그만큼 네, 말씀들 다 잘하시고, 최지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이분 역시 영교의 전문 지식이 남다르다는 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용 지식만 알려주기보다는 이제 이 영교 특정 지식을 설명할 때 그게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현실에 반영되는지 좀 배경적인 거를 이해해 줄 수 있게, 폭넓게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좀 더 안 까먹고 잘 기억하는 데 도움 됐던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예. 네, 채팀의 저는 가장 큰 강점은 진짜 바로바로 라이팅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고 강의 후에 이제 모고 강의를 듣고 학습이 됐지만 또 자체적으로 복습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라이팅 세미나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강의만 들어도 자동으로 복습이 되고, 또 리라이팅을 하면서 정말 핵심적인 글쓰기 연습이 좀 자동화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강점이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강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 그래서 예전에 수아쌤에게 막연하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메일로 막 길게 써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만큼 또 길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걸 느끼면서, 또 원체 인품들이 다 좋으신데다가 실력까지 좋으시니까 정말 믿고 따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믿게 된 것 같고, 강의를 듣고 있으면 이제 불안감이 해소되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그 어느 강사도 이 부분은 따를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영어 선생님들께 응원이나 당부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 점수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예를 들면 95점 이렇게 잡으면 공부 방식이나 자기에 대한 만족도가 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점수가 높아야 이제 저처럼 2차 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원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컷으로 붙으신 분이 2차 뭐 수업 실험 만점 받아서 이렇게 합격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이분은 정말 2차 괴물이에요. 근데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 1차 점수부터 안정적으로 받는 게 중요해서 최종 합격이 결국에는 1차 고득점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2차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유학 어릴 때 살다 왔고 영어도 잘하고 유창하고 뭐 말도 되게 하는 거 좋아하고 자신감도 없지 않은데 확실히 그 운도 중요하고 그날의 그런 멘탈 관리, 환경적인 거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1차 점수 목표를 높게 잡아라라는 팁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멘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멘탈 관리. 저는 멘탈 관리 하나로 정말 컷에서 막 6점도 낮게 떨어지고 10점도 높게 붙은 케이스인데 너무 긴장하고 너무 이렇게 그러면 막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탈하고 나서도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그 해에 채팀을 선택해서 들으면서 실력 향상이 됐다고 느꼈음에도 그때 22학년도 시험에서 컷 플러스 마이너스 6점으로 경기를 탈락했었어요. 그러니까 컷도 낮았는데 되게 못 본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보니까 그냥 멘탈이 흔들리니까 기입은 다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서술은, 그러니까 기입 나간 것만 쳐도 서술은 정말 간점이 안 됐다는 거에서 채팀 덕을 봤다는 거는 여전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래도 채팀을 또 선택을 했던 건데 어쨌든 그 멘탈이 전 너무 영향을 받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 자체만으로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자신감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막 1등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정말 괴물인가 하고 나랑은 다른 사람, 합격자들은 정말 나랑은 다른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간제를 좀 오래 하면서 신규로 들어오신 선생님들 보면은 그렇게 나보다 똑똑한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랑 다들 실력이 비등비등한데 그 한 끗 차이로 막 합불이 결정되고 모의고사도 그렇게 결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절대 내가 모의고사 점수도 낮다고 해서 뭐 불합격했다고 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붙었으면 선생님들 다 붙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자기 자신을 자신감 가지시고 소중하다는 생각, 나 자체로도 이미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 준비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